조선 500년 27명의 왕들이 살다간 평균 수명이 고작 46세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고 권력자가 오히려 가장 빨리 죽었습니다. 온 나라의 음식을 골라 먹고 최고의 의관이 곁에 붙어 있었는데도 말이죠. 앉아서 일만 하다 당뇨병으로 쓰러지고 종기 하나 못 고쳐서 숨을 거두고 어이가 손을 떨어 피를 쏟다 죽은 왕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교과서에서 절대 가르쳐주지 않는 조선 왕들이 맞이한 비참하고 황당한 죽음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 그는 전장에서 단 한 번도 진 적 없는 불패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런 영웅이 말년에 무너진 건 칼도 화살도 아니었어요. 바로 자기 아들들이었습니다.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 이방원은 이복 형제들을 직접 칼로 베어버렸고, 이게 바로 왕자의 난입니다. 아버지 눈앞에서 자식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걸 지켜봐야 했던 태조, 그 충격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결국 극심한 화병과 중풍을 얻었고, 건국의 영웅은 분노와 배신감을 가슴에 품은 채 쓸쓸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버린 장본인 3대 왕 태종 이방원은 어땠을까요? 왕위를 세종에게 넘긴 뒤에도 직접 말을 타고 사냥을 다닐 만큼 팔팔했습니다. 형제의 피로 권력을 쥔 사람이 오히려 더 건강하게 살았다는 사실이 참 씁쓸하죠. 하지만 태종도 결국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1422년 사냥을 다녀온 그날 저녁부터 갑자기 고열이 치솟았고, 어이들이 달려왔지만 손쓸 틈도 없이 혼수 상태로 빠져들었습니다. 폐렴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면서 56세의 나이로 숨을 거뒀습니다. 형제를 죽이고 손에 넣은 왕좌, 그 끝이 허무하게도 사냥 다녀온 날 걸린 감기 한 번이었습니다. 세종대왕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한글 창제, 추구기, 해시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이라는 수식어가 늘 따라붙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위대함의 이면에는 아무도 잘 모르는 충격적인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세종은 어릴 때부터 운동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책만 읽었고 고기를 지나치게 좋아했어요. 아버지 태종이 얼마나 걱정했냐면 억지로 사냥에 데려가려 했다는 기록이 실록에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아버지가 직접 아들 살 빼기 프로젝트를 가동한 거죠. 근데 세종은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심각한 비만이 찾아왔고, 나이가 들면서 당뇨병을 비롯한 각종 성인병이 몸을 망가뜨리기 시작했어요. 재위 후반부에는 눈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시력도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그 많은 업적들이 사실 병든 몸으로 이뤄낸 것들이었던 겁니다. 말년에는 병석에 누워있는 날이 더 많아졌고, 결국 아들 문종에게 국정을 대신 맡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1450년 당뇨병 합병증으로 52세에 승하했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공부하고 일만 했던 삶, 그게 결국 독이 된 겁니다. 현대로 치면 운동 한 번 안 하고 야근만 반복하다 쓰러진 워커홀릭과 다를 게 없었죠. 문종은 세종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사람입니다. 아버지 세종이 병석에 눕자 대신 나랏일을 처리할 만큼 능력도 있었고 백성들의 기대도 컸죠. 그런데 왕이 된 지 불과 2년 3개월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원인은 등에 난 종기였어요. 지금이야 항생제 몇 알이면 간단히 낫겠지만 당시엔 종기가 악화되면 목숨을 잃는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문종의 등창은 점점 커지며 고름을 쏟아냈고, 극심한 고통 속에서 결국 폐혈증으로 번져 사망했습니다. 위대한 성군이 될 수도 있었던 왕이 작은 종기 하나에 허무하게 쓰러진 겁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문종이 일찍 죽는 바람에 어린 단종이 왕위에 오르게 됐거든요. 숙부 세조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린 조카를 몰아내고 권력을 차지했고, 단종은 강원도 영월로 유배를 떠나야 했습니다. 실록에는 단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후대 기록들을 종합해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사약을 거부하자 직접 타살했다는 게 역사학자들의 중론이에요.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 유배지에서 죽임을 당한 나이가
고작 17세였습니다. 아버지 문종이 종기로 일찍 죽지 않았더라면 단종의 운명도 달라졌을까요? 세조는 조카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를 차지한 사람입니다. 권력을 위해서라면 어린 조카도 죽일 수 있었던 냉혹한 인물이었죠. 그런데 왕이 된 후 세조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고통스러웠습니다. 피부에 고름이 잡히는 심각한 피부병이 온몸을 덮쳤고 밤마다 자신이 죽인 단종과 신하들의 환영에 시달렸습니다. 불면증과 신경쇠약이 겹치면서 몸과 마음이 동시에 무너져 내렸어요. 권력은 손에 넣었지만 편히 잠 한 번 자지 못하는 삶이 된 겁니다. 야사에는 더 섬뜩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단종의 어머니 현덕왕후가 세조의 꿈에 나타나 네가 내 아들을 죽였으니 나도 네 아들을 죽이겠다고 저주를 퍼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 세조의 장남 의경세자가 낮잠을 자다 갑자기 숨을 거두는 일이 벌어집니다. 가위에 눌려 돌연사한 겁니다. 분노한 세조는 현덕 왕후의 무덤을 파헤쳐 관을 꺼내고 평민의 예로 강등시켜버렸습니다. 죽은 사람의 무덤까지 파헤치는 폐륜을 저지른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고통이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죄책감과 병환 속에서 결국 52세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조카를 죽인 대가가 그렇게 돌아온 겁니다. 성종은 조선 역사에서 손꼽히는 성군이었습니다. 어찌나 뛰어난 왕이었냐면 그가 승하했을 때 조선을 방문 중이던 일본인들마저 눈물을 흘렸다는 기록이 실록에 남아있을 정도예요. 외국인까지 슬퍼할 만큼 존경받은 왕이었던 겁니다. 그런 성종도 병마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폐결핵과 천식으로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지내다 문종처럼 등창과 종기가 겹치면서 1494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항생제가 없던 시대, 종기는 왕도 피해갈 수 없는 저승사자였던 셈이죠. 성종의 아들 연산군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머니 윤씨가 억울하게 사약을 받고 죽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연산군은 광기 어린 복수를 시작했어요. 신하들을 마구 죽이고 나라를 공포로 몰아넣다가 결국 중종반정으로 왕위에서 쫓겨났습니다. 강화도를 거쳐 교동도로 유배된 연산군, 그곳에서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권력도 잃고 자식도 잃은 그 절망 속에서 천연두까지 감염됐고 결국 쓸쓸히 사망했습니다. 광기로 나라를 뒤흔들었던 왕의 마지막 치고는 너무나 초라한 끝이었습니다. 인종은 조선 역사상 가장 효심이 깊었던 왕으로 꼽힙니다. 그런데 그 효심이 결국 자신의 목숨을 갉아먹었습니다. 아버지 중종이 세상을 떠나자 인종은 극심한 슬픔 속에서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신하들이 무릎을 꿇고 간청했어요. 과거 세종도 상중에 고기를 드셨다며 제발 음식을 드시라고요. 하지만 인종은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몸으로 표현한 거였죠. 듣기엔 숭고해 보이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몸이 극도로 쇠약해진 상태에서 40도가 넘는 고열까지 찾아왔고 결국 기절한 채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재위 기간이 고작 8개월, 조선 역대 왕 중 가장 짧은 재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야사에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전해지거든요. 평소 인종을 눈엣가시처럼 여기던 계모 문정 왕후가 어느 날 갑자기 다정한 태도로 떡을 건넸는데 그걸 먹은 직후 인종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는 겁니다. 재위 8개월, 너무나 갑작스러운 죽음이었기에 이 독살설은 다 큰 설득력을 얻었습니다. 효심 하나로 스스로 몸을 망가뜨린 왕, 혹은 계모의 손에 죽임을 당한 왕, 어느 쪽이든 인종의 죽음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선조는 말년에 중풍 증세가 급격히 나빠지면서 쓰러졌습니다. 숨을 거두기 직전 신하들에게 영창대군을 잘 부탁한다는 유언을 남겼고 55세의 나이로 승하했어요. 그런데 선조의 임종 자리에 훗날 광해군의 최측근이 되는 김계시가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독살 의혹이 조용히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6대 왕 인조는 병자호란이라는 씻을 수 없는 치욕을 겪은 왕입니다. 청나라 황제 앞에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찧어야 했던 그 굴욕,
평생 트라우마로 남았을 겁니다. 그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가던 인조는 1649년 전염병이 유행하던 시기에 병석에 눕게 됩니다. 어이들은 인조의 증상을 보고 학질, 즉 말라리아로 진단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두드러기와 오한이 반복됐거든요. 전쟁의 상처와 평생의 스트레스로 이미 면역력이 바닥난 몸이었으니 전염병 앞에서 버텨낼 재간이 없었던 겁니다. 결국 인조는 끝내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삼전도의 굴욕으로 시작해 전염병으로 끝난 삶, 재위 내내 치욕과 고통의 연속이었던 왕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황당한 죽음을 꼽으라면 단연 효종입니다. 전쟁도 아니고 독살도 아니고 어이의 손떨림 하나가 왕의 목숨을 앗아간 겁니다. 효종은 머리에 난 종기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치료를 위해 어이를 불렀는데 그냥 아무 어이나 부른 게 아니었어요. 과거 자신의 엉덩이 종기를 깔끔하게 치료해준 신가익을 직접 지명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겠다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신가익이 심한 수전증을 앓고 있었거든요. 다른 의관들이 말렸습니다. 머리는 워낙 위험한 부위라 함부로 침을 놓으면 안 된다고요. 세자까지 나서서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효종은 신가익을 믿었고 시술을 강행했습니다. 결과는 최악이었습니다. 침을 놓는 순간 신가익의 손이 떨렸고 종기 아래 혈관까지 깊숙이 찔러버린 겁니다. 혈관이 터지면서 피가 쏟아졌고 의관들이 필사적으로 지혈을 시도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효종은 과다출혈로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고 신가익은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머리 종기 치료하다 왕이 죽은 조선 역사상 가장 어이없는 죽음이었습니다. 경종은 1724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망 직전 먹은 음식이 문제였는데 바로 생강과 게장이었어요. 이 두 가지는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상극 음식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걸 먹은 직후 극심한 복통과 식중독 증세가 나타났고 며칠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문제는 그 음식을 올린 배후로 이복 동생 연인군, 훗날의 영조가 지목됐다는 겁니다. 영조는 즉위 후 무려 30년이 넘도록 형을 독살했다는 의혹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아무리 부인해도 의혹은 사라지지 않았고 그 죄책감과 스트레스가 영조의 재위 내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죠. 22대 왕 정조도 말년에 커다란 등창이 생겨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무더운 여름날에도 끊임없이 고름을 쏟아냈어요. 그런데 정조는 적극적인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이유가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효종이 종기에 침을 맞다 의료사고로 사망한 사건이 깊은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결국 정조는 인삼탕만 마시며 버텼지만 병세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됐고 4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치료받을 수 있었는데 트라우마 때문에 거부하다 죽은 왕, 참 안타까운 죽음이었습니다. 24대 왕 헌종은 성기능 장애를 고치겠다는 일념으로 녹용과 인삼 같은 열성 보약을 꾸준히 복용했습니다. 건강을 위해 먹은 보약이었는데 오히려 그게 독이 됐습니다. 열이 많은 약재를 장기간 과다 복용하면서 심부전증과 심장질환이 생겼고 결국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몸 좋아지려다 죽은 겁니다. 26대 왕 고종의 죽음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1919년 덕수궁에서 갑작스럽게 숨을 거뒀는데 사망 이틀 만에 시신이 심하게 부풀어 오르고 치아가 모두 빠지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누가 봐도 독살의 징후였어요. 당시 상황을 보면 의혹은 더욱 짙어집니다. 헤이그 밀사 사건 이후 강제로 퇴위당한 고종은 해외 외교관들과 접촉하며 독립운동의 상징적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일제 입장에서는 눈의 가시였던 거죠. 결국 일제가 독살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지배적입니다. 고종의 죽음은 단순히 한 왕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독살 소문이 퍼지면서 조선 민중의 분노가 폭발했고 그게 전국적인 3.1 운동의 도화선 중 하나가 됐습니다. 왕의 죽음이 나라 전체를 뒤흔든 겁니다. 조선 왕들의 죽음을 하나씩 들여다보면 결국
왕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위험한 자리였는지 새삼 실감하게 됩니다. 최고의 권력자도 종기 하나, 보약 한 첩, 어이의 손떨림 하나 앞에서는 한없이 무력한 인간에 불과했던 거죠. 생각해보면 왕들이 앓았던 병들, 당뇨병, 폐렴, 종기, 말라리아, 지금이라면 대부분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항생제 몇 달, 인슐린 주사 한 대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왕들이 그렇게 허무하게 쓰러져 간 겁니다. 권력을 둘러싼 독살 의혹, 어이없는 의료사고, 스스로 몸을 갉아먹은 과로와 스트레스까지. 왕의 자리는 축복이 아니라 사실상 가장 위험한 무덤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만 기억해 가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지금 조선의 왕들이 그토록 원했을 의학 기술을 당연하게 누리며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종기로 목숨을 잃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가끔은 떠올려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영상은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